통장에 2억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커피 한 잔 사 먹기 아까워 하셨습니다. 결국 그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자식들이 그 돈을 1년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60대 이상이 보유한 자산의 70%가 본인은 쓰지 못하고 상속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식에게 물려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워서 못 쓰고 계시죠? 비싸다고 참고 계시죠? 돈 든다고 거절하고 계시죠? 그렇게 모은 돈, 대체 언제 쓰실 겁니까? 80살 되면 쓰시겠습니까? 90살 되면 쓰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돈 쓸 곳이 줄어듭니다. 건강할 때는 돈이 아까워서 안 쓰고 돈 쓸 마음 생기니 건강이 없습니다.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쓸 걸 그랬어요. 건강할 때 할 걸 그랬어요. 먹고 싶을 때 먹을 걸 그랬어요. 만나고 싶을 때 만날 걸 그랬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고 기력이 없고 의욕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을 펑펑 쓰라는 게 아닙니다. 흥청망청 낭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써야 할 곳에는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만큼은 절대로 아껴서는 안 됩니다. 이 5가지를 아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그때 몇만 원이 뭐라고 그렇게 아꼈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걸 아끼면 나중에 수천만 원을 쓰게 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습니다. 두 번째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이걸 아끼면 삶의 즐거움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세 번째 것은 매일 밤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걸 아끼면 통증과 불편함 속에서 살게 됩니다. 네 번째 것은 우울증과 치매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이걸 아끼면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병이 옵니다. 다섯 번째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끼면 죽는 순간 평생 억울해합니다. 이 5가지는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10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1000만 원을 쓰게 되고 지금 100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삶의 질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과 건강을 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일한 이유가 뭡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돈을 써야 할 때입니다. 통장 숫자를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행복한 하루하루를 사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았다는 미소를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이 5가지를 반드시 써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해질 겁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제가 더 나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위한 돈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74세 최재민 씨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셨습니다. 주변에서 병원 가보라고 했지만 검사비가 30만 원이나 든다며 안 가셨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참으셨죠. 그러다 어느 새벽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받은 병은 협심증이었습니다. 스텐트 시술과 입원 치료비로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반년 전에만 검사했어도 약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다고요. 30만 원 아끼려다 1200만 원을 쓴 겁니다. 건강검진비, 영양제가, 운동시설 이용료. 이런 거 아끼지 마세요. 이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맛있는 음식에는 과감하게 쓰세요. 68세 박순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절약하며 사셨습니다. 외식은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자식들이 모실 때만 하셨습니다. 고기는 비싸다고 거의 안 드시고 과일도 떨이할 때만 사셨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먹고 싶은 거 먹을 걸 그랬어요. 이제 먹고 싶어도 못 먹겠어요. 음식은 인생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아하는 걸 드세요. 좋은 재료로 요리하고 제철 과일 챙겨 드시고 가끔 맛집도 가세요. 세 번째, 편안함을 위한 돈을 아끼지 마세요. 72세 김동수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20년 된 침대를 쓰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렸습니다. 자식들이 새 침대 사드린다고 했지만 멀쩡한데 뭐하러 바꾸냐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물리 치료비로만 1년에 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이 강권해서 결국 새 침대로 바꾸셨는데 한 달 후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바꿀 걸 그랬어요.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좋은 침대, 편한 신발, 잘 맞는 안경과 보청기. 이런 거 절대 아끼지 마세요. 하루하루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사람을 만나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65세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하면 돈 아깝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여행 가자고 하면 비싸다고 안 가셨습니다. 그렇게 혼자 계시다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약 처방받고 상담 치료받으니 한 달에 4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친구 만나는데 한 달 10만 원 아끼려다 병원비로 40만 원 쓰게 된 겁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게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요. 사람과의 만남은 돈이 아니라 약입니다. 고립이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친구와 밥 먹고 모임 참석하고 손주들과 외식하는 것. 이런 거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새로운 경험을 위한 돈을 아끼지 마세요. 70세 정호진 씨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은퇴 후 집에만 계셨습니다. 문화센터 수강료가 한 달에 5만 원인데 아까워서 안 가셨습니다.
여행도 비싸다고 안 가셨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니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경도인지 장애 초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권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하는 게 치매 예방에 가장 좋다고요. 그제야 문화센터에 등록하고 동호회 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 다시 검사했더니 인지 기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여행, 취미 활동, 배움, 공연 관람. 이런 경험들이 뇌를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아끼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돈만 더 드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잃고, 행복을 잃고, 시간을 잃습니다. 이제 왜 이 5가지를 아끼면 안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생 철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습니다. 건강검진 30만 원이 아까워서 안 갔다가 1000만 원 넘게 쓰게 됐습니다. 이건 비단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만나는데 10만 원 아껴다가 우울증 치료비로 40만 원씩 씁니다. 지금 작은 돈을 쓰면 나중에 큰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의 가치는 언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60대의 100만 원과 80대의 100만 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60대는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대가 되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똑같은 100만 원이지만 누릴 수 있는 게 확 줄어듭니다. 돈은 젊을 때, 건강할 때 쓸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셋째, 경험과 추억은 절대 낡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산 옷은 이제 안 입습니다. 10년 전에 산 가전제품은 고장 나거나 버려졌습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10년 전 가족과 함께한 여행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행복합니다. 사진을 보면 그때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소중해집니다. 넷째, 삶의 질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만족도로 결정됩니다. 통장에 1억이 있어도 매일 아프고 외롭고 불편하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통장에 3천만 원밖에 없어도 건강하고 즐겁고 편안하면 행복합니다.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써야 합니다. 다섯째, 가장 큰 후회는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써서가 아닙니다. 하고 싶었던 걸 못해서입니다. 가고 싶었던 곳을 못 가서입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못 만나서입니다. 이제 이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아끼며 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손실 회피 편향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가는 작은 돈을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생길 수 있는 큰 손실은 실감하지 못합니다. 지금 10만 원이 눈에 보이지만 10년 후 건강을 잃는 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진비 10만 원은 아까워하지만 나중에 1000만 원 치료비는 생각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보상의 역설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는 돈을 씁니다. 자식 학비, 손주 용돈, 친척 경조사비. 이런 건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낍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죄책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래 자아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지금 아끼면 나중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는 지금의 나보다 늙고 아프고 제한적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에는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막연하게 나중에라고 미룹니다. 네 번째 이유는 쾌락 적응 이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도 금방 익숙해져서 행복이 오래 안 갑니다. 새 옷을 사면 처음 며칠만 기분 좋고 곧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물건 사는데 돈 쓰는 게 아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경험은 다릅니다. 여행의 추억, 맛있게 먹었던 기억, 친구와 웃었던 순간. 이런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도 행복을 줍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미완의 행동에 대한 후회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패한 경험보다 하지 못한 경험을 더 후회합니다. 투자해서 100만 원 잃은 건 나중에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었던 여행을 돈 아까워서 안 간 건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행동에서 실패한 건 후회가 적지만 행동하지 않아서 놓친 건 후회가 큽니다. 이제 철학자들의 지혜를 들어볼까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의 가치는 금고에 있을 때가 아니라 사용할 때 드러난다. 쌓아두기만 하는 돈은 죽은 돈이다. 맞는 말입니다. 통장에 1억이 있어도 한 번도 안 쓰면 그건 종이에 적힌 숫자일 뿐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치에 있지 않고 단순하지만 질 좋은 즐거움에 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친구, 편안한 잠. 이런 단순한 것들이 행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큰 돈 들여 명품 사는 게 아니라 작은 돈으로 질 좋은 일상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너무 아끼는 것도 문제고 너무 낭비하는 것도 문제다.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는 게 지혜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펑펑 쓰라는 게 아니라 꼭 써야 할 곳에 쓰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아끼지도 말고 지나치게 탐하지도 마라. 필요한 것에는 쓰되 탐욕으로 쓰지는 마라. 건강, 음식, 편안함, 관계, 경험. 이 5가지는 탐욕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보편적인 메시지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겪은 세대입니다. 평생을 절약하고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게 미덕이었고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평생 몸에 밴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아끼고 참고 미루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편하게 살면 이기적인 것 같고, 내가 좋은 걸 먹으면 사치스러운 것 같고, 내가 즐기면 방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충분히 희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촉구의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돈을 쓰라고 하면 불안합니다.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실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첫 번째, 건강 투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하는 겁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이라도 꼭 받으세요. 이것만 해도 조기에 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양제를 챙기는 겁니다.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기본적인 영양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이 3만 원이 나중에 수백만 원 병원비를 아껴줍니다. 그 다음은 운동입니다. 헬스장 등록이 부담스러우면 동네 체육센터를 이용하세요. 한 달에 2만 원이면 수영도 배우고 요가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좋은 운동화 한 켤레 사서 매일 공원을 걸으세요. 운동화 10만 원이 아깝습니까? 그 신발로 3년을 신으면 하루에 100원도 안 됩니다. 하루 100원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일주일에 한 번 특별한 날을 정하세요. 금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정해놓고 그날만큼은 좋아하는 걸 드세요. 외식이 부담스러우면 좋은 재료를 사서 집에서 요리하세요. 마트에서 제일 싼 고기가 아니라 중간 등급 고기를 사세요. 1,000원, 2,000원 차이인데 맛과 질은 확 다릅니다. 제철 과일도 꼭 챙겨 드세요.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사과, 겨울에는 귤. 과일 한 박스가 2만 원이면 하루에 1,000원도 안 됩니다. 하루 1,000원으로 비타민과 행복을 동시에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가고 싶었던 맛집에 가세요. 3만 원짜리 식사가 비싸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그 3만 원으로 한 달 내내 기다려지는 즐거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하는 2시간이 한 달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편안함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건 침대입니다. 지금 주무시는 침대가 몇 년 됐습니까? 10년 넘었다면 무조건 바꾸세요. 100만 원, 200만 원이 부담스러우시죠? 하지만 10년을 쓴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300원입니다. 하루 300원으로 매일 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면 낮에 활력이 생기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베개도 중요합니다. 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면 베개가 안 맞는 겁니다. 5만 원 내외로 좋은 베개를 살 수 있습니다. 신발도 바꾸세요. 1만 원, 2만 원짜리 신발 신으시면 발이 아픕니다. 10만 원짜리 좋은 운동화를 사세요. 쿠션이 좋아서 걷기가 편해지고 걷기가 편해지니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활동량이 늘어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안경도 점검하세요. 잘 안 보이는데 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안경은 눈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잘 안 보이면 뇌가 받는 자극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보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들리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대화를 못 알아들으니 모임에도 안 가게 되고 점점 외로워집니다. 안경과 보청기는 건강 보조 기구입니다.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관계를 가꾸는데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만나는 날을 정하세요. 정기적인 약속이 중요합니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
혹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이렇게 정해놓으면 한 달 내내 기다려지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밥 먹고 차 한잔 하는데 3만 원 정도 들겠죠? 한 달에 3만 원이면 외로움을 막고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비가 한 달에 40만 원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친구 만나는데 3만 원 쓰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손주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한 달에 한 번 외식하거나 영화 보러 가세요. 5만 원 정도 들겠지만 그 시간이 손주와의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나중에 손주가 자라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런 시간을 보냈다고 기억합니다.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도 좋습니다. 등산 모임, 탁구 동호회, 노래교실. 한 달에 5만 원 정도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깁니다. 5번째, 새로운 경험을 위해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까운 곳부터 여행을 시작하세요.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우면 국내 여행을 하세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차로 2~3시간 거리에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1박 2일로 다녀오는데 2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2만 원씩 저축하면 10달 후에 여행 갈 수 있습니다. 당일치기 여행도 좋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축제, 유명한 사찰, 아름다운 해변. 왕복 교통비와 식사비 합쳐 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문화센터 강좌도 신청하세요. 서예, 그림, 노래, 댄스. 한 달에 5만 원이면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자극받아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새로운 친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공연이나 전시회도 보러 가세요.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미술 전시회, 연극 공연. 티켓이 5만 원, 10만 원 하지만 그 경험은 오래 남습니다.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으세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찍어도 됩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 그날의 행복이 되살아납니다. 이제 철학자들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충분히 길지만 우리가 낭비하기 때문에 짧아진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맞습니다. 내년에, 내후년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적게 원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결코 아끼지 마라. 건강, 음식, 편안함, 관계, 경험. 이 5가지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건강검진 예약 한 통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좋은 과일 하나 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모레 친구에게 밥 먹자고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인도의 성자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에 뭘 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뭘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행동의 힘을 믿으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건강검진 받고, 좋은 음식 먹고, 편안한 침대에서 자고, 친구들 만나고, 여행도 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직접 행동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후에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5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건강검진 예약하기, 좋은 과일 사기, 새 베개 주문하기, 친구에게 연락하기, 문화센터 알아보기. 이 중에 하나만 오늘 당장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5가지 중 몇 번을 실천하실 건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1번 건강, 2번 음식, 3번 편안함, 4번 관계, 5번 경험. 여러분의 참여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집 마련하느라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 모은 돈은 통장에 있을 때가 아니라 쓸 때 빛이 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차도, 통장의 숫자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단 하나. 여러분이 살아온 순간들, 경험했던 것들,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년에는 1살 더 늙습니다. 5년 후에는 5살 더 늙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오늘 하세요. 건강하게, 맛있게,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세요. 마지막 순간에 통장 잔고를 보며 미소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을 보며 여행 이야기를 하며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았어. 행복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